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성공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이 만든다. 우리는 결심의 순간을 과대평가하고 반복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소수만이 끝까지 해냅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을 지루할 만큼 오래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비범한 결과를 얻는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심의 순간엔 불타오르지만 3일이 지나면 식고 7일이 지나면 미루고 30일이 지나면 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력했는데 세상이 날 몰라줬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결심 대신 루틴을 선택합니다. 결심은 감정이지만 루틴은 시스템입니다. 감정은 하루를 바꾸지만 시스템은 인생을 바꿉니다. 멍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규율을 자동화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원칙으로 사고하고 같은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의 인간이 아니라 패턴의 인간이 되기로 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전 생애를 설명합니다. 성공은 감정의 불꽃에서 시작되지만 반복이라는 산소가 없으면 꺼집니다. 당신이 하루에 단 1%만 성장해도 그 차이는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 1%의 누적은 37배의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하루에 1%씩만 게을러져도 1년 후 당신의 삶은 0에 가까워집니다. 이 단순한 수학이 성공과 실패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멍거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행동을 정확히 반복했습니다. 책을 읽을 땐 집중했고, 기회를 잡을 땐 냉정했고, 한 번의 실수도 습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설계했고, 그 하루가 그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결심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 결심 중 몇 개가 진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행동 중 몇 개가 습관으로 정착되었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닙니다. 반복 가능한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결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반복이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복리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돈을 떠올립니다. 은행, 투자, 이자, 수익률. 하지만 찰리 멍거가 말한 복리는 그 어떤 숫자보다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복리로 돌아간다. 지식도, 관계도, 습관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순간 성공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의 복리는 계산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습관의 복리는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10분씩 독서를 시작한 사람과 하루 10분씩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사람. 처음 한 달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한 사람은 3,600분을 지식에 투자했고 다른 한 사람은 3,600분을 잃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의 깊이의 차이가 됩니다. 복리는 늘 조용히 쌓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기준을 바꾸고 내일의 기준이 1년 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멍거는 평생을 통해 습관의 복리를 쌓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때 메모했고 배운 내용을 토론했고 하루가 끝나면 반드시 복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매일 쌓여 그의 판단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나는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한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것이 복리의 핵심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자주 반복하는 것. 그 차이가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선택 하나가 내일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복리로 쌓여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복리에 지연된 보상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운동을 해도 몸은 변하지 않고 오늘 공부를 해도 실력은 늘지 않으며 오늘 절약해도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복리는 멈춥니다. 하지만 멍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만족을 경계했습니다. 눈앞의 자극보다
누적되는 변화를 더 크게 봤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적으로 두는 사람은 즉각적인 결과를 쫓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친구로 두는 사람은 복리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습관이 자라나고 습관이 성장하며 결국 그 사람이 됩니다. 멍건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쌓았습니다. 지루할 만큼 꾸준하게, 보상 없는 날에도 묵묵하게, 그리고 세상은 어느 날 그의 이름을 지혜의 상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돈의 복리를 넘어 지식의 복리, 태도의 복리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복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어디냐는 겁니다. 성장의 복리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의 복리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코 큰 결심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습관, 그것이 복리의 공식입니다. 복리의 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리의 설계로 만들어집니다. 찰리 멍건은 습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훈련 가능한 시스템으로 다뤘습니다. 그가 사용한 3가지 심리 전략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결과보다 과정을 기록하라. 사람은 결과에 집착할수록 지칩니다. 오늘 몇 페이지를 읽었는가 보다. 나는 오늘도 루틴을 지켰다는 기록이 훨씬 강력합니다. 기록은 성취감을 시각화합니다. 그 순간 뇌는 보상을 느낍니다. 이 보상이 반복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멍건은 목표보다 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정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둘째, 환경을 의지보다 앞세워라. 사람은 의지보다 환경에 훨씬 더 쉽게 지배받습니다. 집 안에 과자가 있으면 먹게 되고 스마트폰이 침대 옆에 있으면 결국 보게 됩니다. 멍건은 이런 인간의 본질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먼저 세팅했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눈앞에 두고 공부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멀리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경을 믿었습니다. 꾸준함의 비밀은 의지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 없는 환경입니다. 셋째, 자기 대화를 통제하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은 쉬어도 돼.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 한마디가 모든 루틴을 무너뜨립니다. 멍건은 이런 내면의 유혹을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다른 언어를 주입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 번 더 시도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뇌의 명령어를 다시 쓰는 행위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말을 사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은 결국 자기 대화의 훈련에서 완성됩니다. 이 3가지, 기록, 환경, 언어, 이것이 꾸준함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시스템은 오래갑니다. 멍건은 이 심리 시스템을 통해 매일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피곤하든 상관없이 그는 할 일을 정했고 그 일을 감정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멍거의 하루는 예측 가능했고 예측 가능한 하루는 곧 성장의 복리가 되었습니다. 꾸준함은 재능이 아닙니다. 꾸준함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는 항상 나의 심리가 있습니다. 복리의 가장 큰 적은 실패도 게으름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즉각적인 쾌락입니다. 찰리 멍건은 말했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좇는 순간 복리는 멈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원합니다. 좋아요, 조회수, 칭찬, 달콤한 음식, 쉬운 길.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 자극은 짧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는 기다림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운동 대신 침대에 눕는 건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지연된 보상 능력을 파괴하는 첫 신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쾌락을 미루는 능력에 있다.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증명했죠. 단 15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20년 뒤 학업, 직업, 인간관계에서 모두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15분의 인내가 20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즉각적 쾌락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길고 쓰디습니다.
멍건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기다림의 습관을 훈련시켰습니다. 기회가 와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고 시장이 흔들려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행동이다. 이 말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그건 복리적 사고의 본능화입니다. 멍건은 빠른 이익보다 느린 성장의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당장의 자극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지연된 보상은 삶을 깊게 만듭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수십 번의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눕고 싶다는 마음, 지금 확인하고 싶은 알림, 지금 먹고 싶은 음식. 이 모든 유혹은 작지만 하루의 리듬을 바꿉니다. 복리는 리듬의 축적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무너뜨리면 그 리듬이 다시 복원되기까지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멍건은 항상 즉각적 선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불편함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면 미래의 나에게 복리가 쌓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쾌락을 선택하면 미래의 나에게 부채가 쌓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자복리를 쌓을 것입니까? 아니면 비쾌락을 쌓을 것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 곡선을 결정합니다. 찰리 멍건은 평생을 통해 즉각적 쾌락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했고 그 기다림이 복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유혹을 통제하는 단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복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두르고 모두가 조급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찰리 멍건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결국 가장 느리게 망한다. 이 문장은 역설 같지만 복리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복리는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방향의 게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속도는 낭비가 됩니다. 반대로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이라면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됩니다. 이것이 멍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행보다 자신의 리듬을 먼저 신뢰했습니다. 그 리듬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하루들이 모여 수십 년 후에는 압도적인 복리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빨리 성공한 사람에게 열광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급성장은 쉽게 달궈지고 쉽게 식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항상 느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느림은 단점이 아닙니다. 느림은 정제의 과정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외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내부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 차이가 쌓여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하루 1%의 느림, 그 속에 100%의 성장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멍건은 주식 시장에서도 인생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좋은 기업이 스스로 증명될 때까지, 좋은 기회가 진짜인지 확인될 때까지. 그는 불필요한 거래를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판단을 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틀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느림을 정의합니다. 성공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 것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느림은 그 틀림을 줄이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성인은 세상이 달릴 때 멈출 줄 알고 세상이 소리칠 때 침묵할 줄 압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지식은 깊어지고 판단은 명확해지고 행동은 단단해집니다. 그가 말했듯 나는 조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은 내 편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여유가 아닙니다. 그건 확신의 언어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작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복리는 쌓입니다. 당신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성장하십시오. 하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 궤적을 바꿀 것입니다. 복리를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복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숫자를 이해해도 심리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복리를 깨뜨리는 건 시장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다. 오늘은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세 가지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조급함의 함정입니다. 조급함은 복리의 가장 빠른 독입니다. 사람은 작은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자주 시도합니다. 하지만 복리는 속도를 싫어합니다.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의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조급함은 내일의 결과를 파괴합니다. 조급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리듬의 붕괴입니다. 복리는 리듬의 예술입니다. 하루의 리듬, 사고의 리듬, 행동의 리듬. 그 리듬이 무너지면 성장은 끊어집니다. 둘째, 비교의 함정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보면 자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복리는 비교의 세계가 아니라 누적의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5년을 당신의 1개월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수천 번의 반복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비교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비교는 동기를 주는 듯하지만 결국 자기 혐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는 루틴을 무너뜨립니다. 복리적 사고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경쟁입니다. 셋째, 자기 합리화의 함정입니다. 조급함은 밖에서 오고 비교는 옆에서 오지만 합리화는 안에서 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한 번쯤은 괜찮잖아. 내일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복리는 멈춥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항상 합리화로 포장된다. 그는 자기 합리화를 지적 게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했죠. 합리화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습관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복리의 힘이 아니라 퇴보의 복리를 쌓게 됩니다. 조급함, 비교, 합리화.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복리를 무너뜨립니다. 멍거는 이 세 가지를 피하기 위해 항상 판단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는 말하지 않았고 질투가 올라올 때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변명을 떠올릴 때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즉각적 반응을 버리고 지연된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한 걸음의 멈춤이 복리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이 세 가지 함정이 매일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급함을 멈추고 비교를 내려놓고 합리화를 끊어내십시오. 그 한 번의 자각이 당신의 복리를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지식은 이자가 붙는 자산이다. 돈의 복리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복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지식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됩니다. 당신이 읽은 책, 들은 말, 경험한 일, 그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이 바로 지식의 복리입니다. 멍거는 매일 배우고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배움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복리로 누적된다는 사실을. 한 번 배운 것은 곧 사라지지만 10번 복기하면 원칙이 되고 100번 반복하면 사고방식이 됩니다. 이것이 지식의 복리입니다. 멍거는 투자보다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책을 읽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늦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책과 메모지. 그는 단순히 읽지 않았습니다. 읽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순간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통찰이 되었습니다. 멍거는 말했습니다. 배움이 쌓이지 않으면 사고는 낡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의 본질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멍거는 새로운 유행보다 변하지 않는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패턴을 배운다.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지식의 복리를 쌓는 사람들은 정보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재사용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고 새로운 통찰로 바꾸어냅니다.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많은 사람은 빠르게 배우려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먼 거는 깊게 아는 것을 택했습니다. 넓이는 남을 따라잡게 하지만 깊이는 자신을 초월하게 합니다. 그는 남보다 빨리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 깊이가 쌓여 그의 생각은 단단한 복리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배움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배우되 어제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배웁니다. 지식의 복리는 속도가 아니라 명확성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먼 거는 배움을 의무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삶을 복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겉보기에 느려 보였지만 그 속에서 그의 지성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속도를 자랑하지만 그 속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먼 거는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식의 복리를 쌓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돈보다 먼저 생각의 복리를 쌓으십시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지식은 잃지 않습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사고를 정제하고 판단을 예리하게 만들며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복리는 결국 생각의 질에서 완성됩니다. 먼 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믿음이 그의 전 생애를 이끌었습니다. 찰리 먼거의 철학은 결국 복리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그 복리는 돈의 곡선이 아니라 마음의 곡선입니다. 복리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안쪽을 향합니다. 먼거는 세상의 변화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성공은 자기 통제에서 시작된다. 결심보다 반복을 택했고 속도보다 방향을 믿었으며 쾌락보다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남들이 요란하게 달릴 때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남들이 불평할 때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느린 걸음이 결국 세상을 앞질렀습니다. 진짜 복리는 계좌가 아니라 마음에 쌓입니다. 오늘의 감정, 오늘의 판단, 오늘의 말, 그 하나하나가 내일의 나를 복리로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는가가 당신의 인생 궤적을 결정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결과를 낳고 평온한 마음은 단단한 결과를 낳습니다. 먼 거는 평생을 통해 명확한 마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욕망보다 원칙을, 즉흥보다 사유를, 의심보다 신념을 택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의 복리를 쌓는 일인가? 아니면 갉아먹는 일인가? 이 한 문장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신도 매일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복리는 결국 선택의 누적입니다. 선택은 마음의 반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리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쌓는가? 그게 당신의 인생 곡선을 결정합니다. 하루의 마음이 모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 한 생애가 됩니다. 먼 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명확해지려 노력했다. 그 단조로운 문장 속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적인 명확성, 그것이 복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명확한 방향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루에 1%만 나아가도 그 마음의 복리는 당신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복리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여러분, 오늘 당신의 복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